그 한국 청년이 말이지, 글쎄, 경제학 논문에 철학을 섞었다더군. 그런 건 학문이 아니야. 옥스퍼드 대학의 존 브레넌 교수는 회의 중에도 가끔 이런 식의 말을 흘렸다. 그는 케임브리지와 하버드에서 교육받고 40년 가까이 유럽 재정 정책을 이끌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전설 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를 둔 클레어는 늘 고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남편 이도현 박사가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유럽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조차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좋은 사람, 그 이상으로 보려 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명성이라면 런던 정경대나 시카고 출신이어야지. 한국, 거긴 아직 IMF 기억이 생생한 나라 아닌가? 클레어는 속이 끓었다. 도연은 IMF 이후 한국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로 유럽 내 신흥시장 경제학자들과의 콜라보를 이끌고 있었고, 실제로 세계은행이 그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 하지만 브레넌 교수에게는 그것조차 아시아적 배경을 가진 젊은 학자의 열정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오해와 편견의 벽은 단단했다. 심지어 클레어가 말하길 아버지는 도연을 사랑스럽게 보면서도 항상 어딘가 한 끗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그건 인종이나 국적이 아니라 그저 비서구라는 점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 아닌 기회가 찾아왔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국제금융 포럼에서 브레넌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고, 거기서 도연 박사가 좌장 겸 패널로 초청된 것이었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줄 알았던 출장에서 두 사람은 같은 연단 위에서 마주서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이 평생을 서구 중심주의자로 살아온 존 브레넌 교수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브레넌 교수는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더운 공기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역시 아시아는 늘 습하고 번잡해. 여기서 고급 학술 토론이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포럼 주최 측은 상당히 체계적이었고, 참가자 리스트에는 세계 각지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브레넌 교수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노한 리, 세올 내셔널 유니버시티. 설마 우리 도현? 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같겠지. 그는 그렇게 넘기려 했다. 행사 당일 개막 기조연설 직전. 리셉션장에서 와인을 한 잔 들고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동양 청년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 청년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Professor Brennan, it's an honor to see you here. 그 순간 브레넌 교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도연 자네가 왜 여기에? 오늘 이 세션 좌장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기조 연설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서도 도연의 영어는 완벽했고 발음은 영국식이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케임브리지 출신 후배를 대하듯 세련되고 당당했다. 그 장면을 본 주변 학자들도 속속 다가오며 이 교수 여기 있었군요. 이번 보고서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브레넌 교수는 그제야 느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의 학문 네트워크 속에서도 도연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인 석학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 쌓인 오래된 프레임이 쉽게 무너질 리 없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켰지만 이미 도연이라는 존재가 그의 사고 안으로 들어와 버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브레넌 교수의 기조 연설이 끝난 직후 도연 박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오늘 저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서구 경제 이론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그 반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철컥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오전 브레넌 교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에 앉아 있었다. 도연 박사가 발표한 포스트 IMF 아시아 경제의 자율성과 정체성 세션은 해외 언론까지 주목했고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자네 사위라고? 정말 대단하군.
특히 금융 시스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참 인상 깊었어. 이런 말들을 들을수록 브레넌 교수는 속이 복잡해졌다. 분명히 자기 딸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높게 보지 않았던 나라 출신의 젊은 학자가 자신보다 더 큰 박수를 받는 현실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날 저녁 행사 주최 측이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도연은 자연스럽게 장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도연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학자들과의 토론을 주도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영어로, 불어로, 심지어 유창한 중국어까지. 브레넌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많은 언어는 언제 배운 건가? 딸 클레어가 웃으며 답했다. 한국에서요. 거긴 교육의 속도가 아버지 상상보다 훨씬 빨라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주최의 리셉션에서 브레넌 교수는 우연히 주싱가포르 미국 대사와 인사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아, 도연 박사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 신진 경제 리더 중 한 명입니다. 미 재무부에서 작성한 리스크 리포트의 주요 자문이기도 했어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꽤 중요한 존재죠. 그 순간 존 브레넌 교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듯 퍼져나갔다. 자신이 단지 사위로, 서울대 교수로, 혹은 딸의 남편으로만 보았던 한 사람이 실제론 세계 금융 네트워크 한복판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찾아온다. 리셉션 다음 날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심장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것이다. 주변은 패닉에 빠졌고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도연 박사가 직접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교수님, 클레어의 외침과 동시에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었다. 브레넌 교수는 소파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왼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신음을 흘렸다. 직원이 급히 구급차를 부르려는 찰나 도연 박사가 달려왔다. 클레어, 구급차는 불렀어? AED는 어디 있어? 차분한 목소리,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브레넌 교수의 맥을 짚더니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는 걸 확인하고 가까이 있던 호텔 직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했다. 기억상실이 있거나 뇌쪽 증상이 있던 분인가요? 네. 고혈압 약을 드셨고 작년에 가벼운 뇌졸중이 한 번. 도연은 빠르게 판단했다. 심정지까지 가진 않지만 이 상태로 몇 분만 더 지체되면 큰일이다. 그 사이 AED가 도착했고 도연은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장인의 셔츠 단추를 풀고 패드를 부착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한국인 청년 하나가 세계적 석학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준비 완료. 충격. 브레넌 교수의 몸이 잠시 움찔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거짓말처럼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도연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안도했다. 맥 돌아왔어요. 이제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그 순간 클레어는 눈물을 흘렸고 주변에 있던 모든 외국인 학자들은 도연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행사 공식 카메라에도 기록되었고 현지 뉴스에도 짧게 소개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있던 존 브레넌 교수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살려낸 사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사위도 한국인도 아닌 한 사람의 진짜 전문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료의 얼굴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도연은 곧장 동행했다. 의료진은 처음엔 그를 가족으로만 알았지만 간단한 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환자 상태에 맞춘 응급 조치 지시까지 해내는 그에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혹시 의료인이세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 정책 연구자로 현장 응급 프로토콜은 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브레넌 교수는 빠르게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곧 한국 출신으로 싱가포르 국립병원에서 근무 중인 정하윤 교수팀이 투입되었다. 도연은 현지 의료진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 계획 수립에 협력했다. 브레넌 교수가 안정을 찾기까지 6시간. 그동안 도연은 한순간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환자의 회복 경로에 대한 예측도 의사들과 논의했다. 클레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정신을 회복한 브레넌 교수는 병상에서 도연에게 물었다. 자네 정말 경제학자인가? 아니면 의사였나?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경제학자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와 복지정책도 연구하다 보니 실전도 알아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브레넌 교수는 처음으로 사위에게 마음을 열듯 미소 지었다. 내가 처음부터 자네를 오해했던 것 같군. 그날 이후 브레넌 교수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도연은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브레넌 교수에게 설명했다. 한국의 공공의료 구조, 응급대응 체계,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험 기반 시스템. 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은 몰랐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철학이 있군. 존 브레넌 교수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가 갖고 있던 비서구 국가에 대한 무의식적 우월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존 브레넌 교수는 귀국 전날 도연과 클레어 부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한국에 직접 가볼 수 있을까? 클레어는 놀랐다. 그렇게 한국을 변방의 나라처럼 여기던 아버지가 스스로 먼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서울에 오시면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2달 후 브레넌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스템, AI 안내 로봇, 자동화된 입국 심사에 깜짝 놀랐고 공항버스 내부의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에도 연신 감탄했다. 런던 히드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군. 서울 도심을 달리며 고층 빌딩과 공공시설, 그리고 질서 정연한 도로 풍경을 본 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며칠 후 도연이 소속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연구진 대부분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자료의 질도 세계적 수준이었으며 외국 학자들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이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기엔 아직 부족했다. 그에겐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 부부는 브레넌 교수를 데리고 한식당으로 향했다. 고즈넉한 분위기, 돌담길 안쪽에 있는 전통 한옥 식당이었다. 격식 있는 분위기와 한국식 코스 요리에 브레넌 교수도 꽤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자 직원이 한우 추가를 권하며 다소 직설적으로 가격을 언급했다. VIP용 한우 등심 추가하시겠습니까? 1인분에 18만 원입니다. 그 말에 브레넌 교수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돈 이야기를 바로 꺼내는 태도. 그리고 마치 외국인이라니까 비싼 걸 권하는 듯한 뉘앙스의 강한 불쾌감을 느낀 것이다. 역시 한국도 결국 돈 밝히는 사회인가. 하지만 도연은 그 반응을 눈치채고 재빨리 설명했다. 교수님, 이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가격을 먼저 말하는 게 신뢰가 아니라 정직함의 표현이에요. 특히 음식은 추가 요청 전 가격 고지를 기본 매너로 여깁니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설명하죠. 브레넌 교수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식당 주인이 직접 나와 유창한 영어로 추가 설명을 해주었다. 고객님, 한국에선 음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예의라고 여깁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때서야 브레넌 교수는 깨달았다. 그가 느낀 불쾌감조차 서구적 기준으로 판단한 편견이었음을.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스스로 와인을 따라 도연의 잔에 채우며 말했다. 오늘 내가 또 하나 배웠네. 한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 국가가 아니야. 철학이 살아있는 사회야.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장인의 진심 어린 존중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장인을 위해 남산타워 야경이 보이는 전망대 카페로 안내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브레넌 교수는 말없이 커피를 들고 도시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연, 자네는 지금 나보다 더 국제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도연은 머쓱한 듯 웃었지만 브레넌 교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난 평생 세계를 논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시야는 참 좁았던 것 같아. 자네를 평가할 자격이 없었어.
다음 날 도연은 장인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특별 라운드 테이블에 초청했다. 글로벌 보건 경제를 주제로 한 비공개 세션으로 도연은 영어로 전체 진행을 맡았고 세계 여러 석학들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토론했다. 브레넌 교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늘 주장하던 지식의 공공성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사위 손에 의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세션이 끝난 후 한 유럽 교수진이 브레넌 교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Professor Brennan, your son-in-law is not just brilliant. He is the future of global policy. 그 말에 브레넌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다. 그날 밤 클레어와 도연이 준비한 조촐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브레넌 교수는 잔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네.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도연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장인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가족 간의 모든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공동연구 협약 체결. 그리고 발표문 말미엔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지식 공유뿐만 아니라 동서양 경제 철학의 융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 문장을 직접 작성한 이는 다름 아닌 존 브레넌 교수였다. 그는 이후 매년 여름이면 한국을 찾았다. 서울대 여름 프로그램의 특별 강사로도 참여했고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관한 책도 공동 저술했다. 변방의 나라라던 한국은 이제 그에게 있어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는 현장이었다. 브레넌 교수는 지인들에게 말하곤 했다. 서울은 이제 내가 연구하고 배우는 도시야. 이곳의 시스템, 철학, 그리고 사람들 내게 다시 학문의 겸손함을 일깨워줬어. 클레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말한다. 도연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한나라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도연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존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도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서로의 편견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